뜨거운 여야의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뉴스 1번지 두 분 다 식구였는데 이렇게 각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여의도 펀치에서 만나 뵙게 돼서 또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오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키워드 주제요 보고 오겠습니다. 네, 바깥 외입니다. 오늘은 대선 레이스의 핵심 변수들이 여야 그리고 각 후보 캠프, 각 정당에 미치는 안팎에 미치는 영향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장동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이 이 두 가지 요인이 대선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먼저 이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위에서 로비를 했다라는 이른바 50억 클럽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야당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다라고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먼저 또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참 재밌게 본 게요. 어쨌든 50억 클럽에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다 이제 법조인들은 다 실명으로 나왔는데 마지막 윤모 씨 나온 분들은 네.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비실명으로 했잖아요. 네. 그만큼 어찌 보면 배려를 받은 거거든요. 아 이게 대법관 특검 검찰총장보다 더 센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좀 재미있게 본 거는 박수영 의원이 어쨌든 이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내 명단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그 소속된 국회의원이 다른 거예요. 예. 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국정감사 기간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독 플레이일 수도 있지만 또 당대표는 또 다르다 그러면 이게 좀 콩가루 집안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죠. 어쨌든 지금 명단을 지금 나왔잖아요. 예. 5명은 실명으로 나왔는데 이분들이 보면 다 박근혜 정부 때 한 자리 하던 분이에요. 민정수석 했던 분 2분, 검찰총장 했던 분, 그다음에 대법관 임명받은 분, 특검 받은 분 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그러니까 성남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어떻게든 이제 연결을 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연결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예. 보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왜 박수영 의원이 공개했을까 굉장히 이제 저는 궁금해요. 근데 약간 당 내부 사정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당 내부 사정은 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내셨고 지금은 윤석열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병민 대변인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박수영 의원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누구도 성역 없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자 했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경기도의 부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보다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많은 제보들을 받고 있을 거라 보고요. 여기에 의혹의 핵심 중심 인사 여럿이 있지만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재판 최종심을 내리기 전에 김만배 씨와 만났다는 의혹 보도들이 있지만 관련돼서 충분한 수사가 들어갔는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에 대한 수사가 왜 진척이 되지 않을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50억 클럽에 더해서 성남시 의회 문제를 얘기합니다. 오늘자 보도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했던 성남시 의회의 의장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 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만 과연 검찰의 수사가 이런 상황들을 진실을 규명할 정도로 확인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겠죠. 따라서 증거 인멸과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이 입맞추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아마 국회 내에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속도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장외투쟁, 도보투쟁을 하면서 역시 특검 수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정감사 기간이고 게다가 대선 기간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만큼 이거 좀 무책임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불가피한 점이 아닌가라는
또 반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이 되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국회에서 혹은 이 정치권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국회를 상습 보이콧하고 장애로 나갔던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런 일들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바라보진 않을 것이고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감 투쟁을 하고 또 바깥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화천대유에 관련된 대장동 특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장외에서의 여론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준석 대표가 판단했을 겁니다. 네. 아마 국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측면 속에서 여러 원내에 있지 않는 인사들과 함께 바깥에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지금 특검 수용 여부 등에 대한 관점들, 이런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께서 얼만큼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 여기에 특검을 수용하는지에 대한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 조성을 위했던 이준석 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야당 대표의 장애 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조급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에는 그 당헌 단계에 있다 그럽니다.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그 당권이 대선 후보한테 넘어가요. 저희 당은 사실 관례상 그렇게 할지 뭐 규정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 보면 이제 대선 후보가 점점점 선출이 돼 갈수록 당 대표의 힘은 점점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형식적인 틀만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든 국면이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홍준표 대 뭐 윤석열 이런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도 검찰 수사는 조금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5억 받은 사람이 대장동에서 유동규는 5억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 구속됐잖아요. 50억 받은 사람, 100억 받은 사람들은 지금 소환도 안 하고 있어요. 소환해야 되거든요. 바로 소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그러니까 특검 가자. 이 얘기는 저는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이라는 효과라고 항상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그전에 야당하고 호흡을 잘 맞췄거든요. 말도 잘 듣고 야당이 원하는 수사를 잘 해줬는데 지금 검찰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특검했던 분이 지금 박영수 특검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어디가 있죠? 지금 이 50억 클럽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아파트도 분양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특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검찰 출신 법조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예.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 체제보다는 훨씬 정치 중립적이고 박영수 특검과 같은 어떤 그런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도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에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연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 복구가 되면서 이 여파가 어떻게 미치게 될지 특히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의 어떻게 밝혀지게 될지 아니면 아예 무관하다는 것이 다시 또 확인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가장 우려를 제기했던 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당에서도 이 정치적 중립성을 공수처가 잘 지킬 때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언급했던 기억들도 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 수사 과정 정치적으로 잘 중립성을 지키고 있고 대통령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일들을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로 이 정부의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해서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예. 이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내역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서 그 내용 일부가 전체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어제 보도됐던 한 공영방송에서는 자막에 관한 문제까지 대권 주자의 이름을 넣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던 게 바로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을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진실에는 조성은 씨가 처음 제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가 있는 김웅 의원 둘 간의 사이의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아예 제출했을 때부터 그 녹취록을 제출했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지워졌기 때문에 포렌식이 간 것 아닙니까? 이 진실 규명이 이뤄지고 나면 그 다음 김웅 의원이 과연 검찰과는 어떤 관계에 있고 진짜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김웅 의원이 고발장 작성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규명해 나가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공수처가 시작 단계부터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참담한 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면서 정치적인 문제에 오해가 없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윤석열 후보는 내일이죠. 또 경선 투표 2차 컷오프 나오는데 거기에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오늘 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이 사안들 어떻게 보고 저는 계십니까? 아마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나는 정치 일정에 맞춰서 수사를 그렇게 해왔다라고 자백한 걸로 보여요. 예,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뭐 녹취록 저도 보도되는 건 뭐 좋게 안 봅니다. 근데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저 정 회계사가 2년 동안 2019년부터 2020 최근까지 2년 동안 녹취록 한 거 19개 지금 다 언론사 뭐 돌아다니고 특히 야당이 제시해서 야당이 하나씩 흘리고 있고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지금 조성은 이 녹취록은요. 7분짜리 2개예요, 겨우. 그거 지금 공개했던 거 지금 발끈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전달한 건 맞는데 정점식 의원이 그 똑같은 내용으로 결국은 변호사 통해서 고발이 된 건 맞잖아요. 근데 정점식 의원 보좌관은 근데 어디서 봤다니 잘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1번으로 압수수색을 뭘 해야 되냐면 정점식 의원 보좌관 PC를 제일 먼저 했어야 돼요. 이게 몇 달 지났잖아요, 벌써. 정점식 의원이 대검 공안부장까지 한 분이에요. 아, 이게 내가 수사 대상이 되고 뭘 압수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벌써 다 지웠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 인터뷰 보니까 그냥 뭐 공수처 와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공소장과 정점식 의원이 실제로 변호사한테 전달해서 그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진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과연 찾을 생각이 있냐 이 생각이 네. 들고요. 어제 고발 그 녹취록 공개된 것 중에 2가지 의미 있는 게 김웅 의원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가면 윤석열 총장이 대신 보낸 걸로 시킨 게 되니까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이 시킨 거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고발장은 우리가 작성한다. 그때 우리라는 거는 저는 검찰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검찰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검찰에서는 우리 회사 뭐 우리 이런 얘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 고발장이 작성돼서 전달된 거란 거를 김웅 의원이 이제 인정하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기자회견에는 아니 나는 그냥 준 거 전달만 했고 기억 하나도 안 난다 어떻게 했는지 전화를 이렇게 가기 전에도 전화하고 아이고 남부지청 말고 그 대검으로 가세요까지 바꿔서 전화할 정도인데 기억 안 난다 얘기한 그동안의 기자회견은 다 이제 뻥이었던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아마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겠죠,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해당 녹취록 어디에도 윤석열 총장이라는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자막을 가지고 이 공영방송에서 있지도 않은 윤석열 총장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심각한 방송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여권 진영의 패널들이 나와서 윤석열 후보를 끄집어내고 어제부터 오늘까지가 무슨 일입니까? 바로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딱 맞춰서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건데 이게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고 여기에 발맞춘 공영방송, 특히 지난날 채널A 사건이라고 불리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던 예. 또 다른 허위 보도들이 나선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까지 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여권의 인사들이 윤석열 후보를 잊지도 않게 끄집어내는 일들이 발생되니까 당연히 야권과 캠프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고 정치 공작을 한 게 아니면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묻고 따져서 이 내용 공수처부터 관련 내용 보도했던 언론사까지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하신 분들 확실한 사실관계 바로잡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언론사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건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한 건데 아니 이 저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녹취록 관련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동안 이 녹취록에 뭐가 있고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700억 달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 누구 유동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계속 하셨단 말이죠.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갖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차라리 공개하셔야 되는데 이거 얘기할 땐 그랬는데 그 윤석열 총장 그 7분짜리 다 공개한 것도 아니고 몇 마디 공개했는데 그렇게 벌끈하시면 이거 이 저 대장동 녹취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여도 뭐 지금 저희가 나눴던 얘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주제어 보여주십시오. 네, 바깥 외 밖을 얘기했으니까 안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고발사주. 이 변수가 각 정당, 각 캠프, 여야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먼저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가 민주당 경선 종착역을 앞둔 상황에서 그 내부적인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이변 없이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 해도
이게 수사 상황에 따라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낙연 후보 쪽은 좀 노골적으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꼭 참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재명 게이트, 뭐 구속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민주당이 열어진다,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 뭐 아마 이 변호사비 얘기 나올 때에도 뭐 굉장히 뭐 구속된다 이런 얘기가 심한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저희들이 반박을 했는데 이게 이번 주말이 끝나거든요. 이번 주말에 끝나고 아마 뭐 별 입원은 없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도 서울은 원래 또 이재명 지사 정치 본거지이고 1차 때보다 2차 선거인단이 더 높았기 때문에 3차 예. 때도 뭐 그 이상 나올 걸로 본다 그러면 이제 뭐 별선은 없을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 주말까지는 저희들이 꼭 참고 있겠다. 그런 게 기본적 기조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있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 민주당 내 갈등의 내관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선출되는 건 거의 뭐 기정사실된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당내에서 서른 의원이 이 발언의 수위들이 점점 높아지게 네. 되죠. 심지어 구속이라는 단어까지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꺼냈던 얘기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죠. 그리고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인해왔던 일들이 여러 녹취록 등에 대한 정황 보도들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주 만약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여기에 연결되는 이재명 후보의 무언가가 나오게 된다면 과연 그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걱정을 아마 서른 의원이 제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쪽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도 민주당 내에서 이와 관련된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에 관련된 수사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이 잡음들은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서른 의원이 계속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맞고요. 근데 뭐 저희들도 좀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보다 한 발 더 나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보도 있다. 아마 뭐 녹취록도 제가 보기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선의 기준은 있어요. 분명히 기준이 있거든요. 서로 뭐 고소고발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런 건 안 넘어야 되는데 뭐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건 이제 아마 예전 2007년 박근혜 이명박 전 때 경선 때거든요. 그 이후에 거의 뭐 10년 동안 싸웠으니까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 이상 나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라 뭐 서른 의원이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 좀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번 주가 좀 감정이 격해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뭐 충분히 원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민주당의 후보들 그리고 최종 후보와 함께 했던 또 이런 진영들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내년 3월 대선까지의 민주당의 어떤 숙제가 원팀이 되겠죠. 되느냐 네네.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겠군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경계하고 있는 추격자들 어디 언론에서는 일일 일설화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말을 등장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자꾸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요. 지금 김병민 대변인 캠프에 계시지만 캠프 내부의 반응, 뭐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들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자 논란도 있었고 역술인 신경전 일련의 사항들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한 달 정도 전쯤이었던가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당에 입당도 하고 경선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토론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아마 많은 방송사에서 회자됐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 후보들도 토론 한번 시작되고 나면 얼마든지 윤석열 후보를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했던 기억도 나고요. 하지만 정작 토론이 시작되고 난 다음 윤석열 후보의 토론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토론의 내용을 갖고 문제 삼는 분들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된 토론을 잘 진행해서 매끄럽게 끌고 간다는 평가들도 많고 예.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의 토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있었던 토론은 경제 분야에 관련된 토론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 중심으로 끝까지 토론을 잘 끌고 갔죠. 근데 앞서가는 주자다 보니까 토론에 대해서 토론을 잘하니 못하니에 대한 평가보단 여기서 나왔던 말에 대한 한마디 두 마디의 설화로
또 뉴스가 생산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일들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후보와 캠프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본질보다는 조금 나머지에 있는 격가지 부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정치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당 내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뉴스에 소비되기 쉬운 주제들 중심으로 이 주도권 토론 등의 공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설화들이 조금 더 확대 재생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언론을 장식했던 며칠 전 토론회에서의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얼굴을 붉히며 싸웠다. 이 얘기의 진실은 뭡니까? 예, 어제 오후에 이 보도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제가 이제 토론 과정에서는 거의 대다수 후보 옆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봅니다. 토론에서 아무리 얼굴을 붉히고 서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도 특히 홍준표 후보 등과도 굉장히 날선 토론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늘 선배님 하면서 같이 악수를 청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갑니다. 예.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꼭 역술인 퀴즈 대회 하듯이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한번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나가는 두 후보 간에 약간 감정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지나갔던 얘기들이 조금 와전되는 상태로서 주고받고 하는 식의 보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당 전체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일들보다는 앞으로 더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함께 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은 만큼 여기서 같이 원팀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캠프도 고민하고 또 아마 유승민 후보라든지 모든 후보들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아무리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토론회 할 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왕자에서 시작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천공 아느냐, 뭐 지장 스님 아느냐, 그다음에 무슨 특정 부위 뭐 침 노는 분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거 물어봤다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저런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막 삿대질하고 가슴으로 이게 손가락으로 가슴을 밀어대는 거잖아요. 지금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도 본 건 아니니까. 근데 평소에 성격으로 보면 그랬을 만은 해요. 제가 보기에 지금 막 화도 많이 내고 지금 얘기할 때도 보면 막 손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게 거의 폭행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손가락으로 누굴 민다는 얘기는 그냥 귀엽다고 민 게 아니라 삿대질하면서 밀었다는 거니까 예. 아무리 토론회에서 뭐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드는 질문했다고 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토론하다가 밖에 가면 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하거든요. 근데 네.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어찌 보면 경우인데 아직 정치나 이 토론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아무리 본인한테 뭐 불리한 질문을 한다 그래서 삿대질하고 이렇게 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예. 앞으로 본선에 가면 토론회 할 때 좀 말 좀 가려서 해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 잡으면 삿대질하면서 밀었다거나 손으로 아니, 언론에 뭔가 그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보도에. 후보 측의 주장에 따라서 그런 언론이 네.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분명하게 바로잡았고 네. 그럼에도 공방이 서로 원성이 오간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방이 네. 거세지는 게 당 전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근데 토론회 여기에 끝나고 대한 나서 이렇게 서로 사실관계는 뭐 이렇게 그 언성 당시 높일 필요가 KBS에서 마이크를 차고 있었던 상태고요. 네. 그 자리에서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의 손으로 밀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 분명히 다시 밝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네. 두 후보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민주당 경선을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관심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내일 2차 컷오프 이후에 이제 한 달여간의 정말 최종 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될 텐데 양쪽 후보 캠프에서 보고 있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차례로 한 말씀씩 쭉 듣고 싶은데. 저는 이제 윤석열 캠프 계시니까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래요. 아마 윤석열 캠프가 후보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토론회를 많이 안 하지 않겠냐. 법정 토론회만 하려고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아마 저희 측도 그렇고 모든 언론사들이 아마 토론회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좀 토론회 피하지 말고 적극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후보 선출이 좀 앞당겨지기 때문에 먼저 쭉 앞서가고 한 달여 기간 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 다소 불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네. 화천대유 문제가 너무나 많이 터져나오는 터라
우리 당의 경선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의 진실과 싸우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실에 맞서서 응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토론회는 아무튼 나오실 거죠? 얼마든지 토론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네. 또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 두 후보 캠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